통영이 또 아니야? 태백. 아 태백이야? 태백이면 뭐 하이원 이런 데 갔나? 자, 아무튼 젊은 과학자가 되게 과시하는 의미로 어떤 방법론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굳이 젊은 과학자를 찍은 걸 보면 젊은 과학자들은 뭘 할 수도 있다는 게 좀 심리적인 전제가 깔려 있냐면 젊은 과학자들은 조금 주변에 약간 과시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가 좀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직역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젊은 과학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젊은 과학자가 좀 과시하는 의미로 어떤 방법론을 좀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용도. 그는 깨달아야 돼. 이 젊은 과학자는 깨달아야 된다. 매우 명확하게. 그러나는 이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젊은 과학자는 매우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러나 이래야 된다고.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되냐면 팩트들을 수집하는 게 기껏해야 유일한 하나의 종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의 유일한 한 종류? 실내의 패스타임, 시간 보내기, 시간 죽이기의 유일한 한 종류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매우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지금 그러나가 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고도의 지금 추측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인데 이 두 문장을 보면 이 글은 젊은 과학자한테 보내는 필자의 어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과학자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경고한 거는 과시용으로 방법론을 사용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러나 하면서 그러면 방법론 같은 걸 화려하게 사용하지 말라 하면 그 반대는 뭘까요? 그냥 팩트만 수집하는 거예요. 팩트만. 이게 이제 봐봐요. 과학이라는 게 이럴 수 있어. 팩트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과학자답게 이걸 현란하게 막 분석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란하게 막 과장하면서 뭐를 이렇게 막 분석하는 현란한 방법들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러나 또 그 반대편이 뭐냐? 그럼 담백하게 하라는 뜻인가? 선배님이. 그래서 그냥 팩트만 모을까? 근데 그것도 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실내에서 시간 보내는 짓거리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극단, 뭔가 나 과학 좀 해. 한다고 해서 막 현란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요. 아니 또 반대편 극단, 난 담백하게 그냥 사실만 모아서 얘기할 거야. 근데 사실만 모으는 건 과학이 아니란 말이지, 이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극단 혹은 저쪽 극단에 빠지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there's no formulary, 어떤 공식류는 없다. 공식 같은 건 없다고. 뭐의 공식? 어떤 생각의 공식 같은 건 없어. 혹은 프로그램은 없어. 뭐의 프로그램은 없냐? 이 단어가 뭐죠? 레티오스네이션은 논리적인 추론. 뭐 논리적인 추론의 논리적인 추론의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 어떤 유도할 수 있는, 이걸 행동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덕트는 전도한다는 뜻이죠. 열이나 전기 같은 거를 흘린다고. 그런 뜻이 여전히 어디로 데려간다, 유도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를 빠르게 뭘로 경험적 관찰들로부터 진리로 얘를 빠르게 훅 데려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쑥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마법 같은 생각의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 추론에 딱 멋들어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관찰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게 원래 과학의 할 일이죠. 기본적으로 팩트를 모아서 거기로부터 뭔가 방법론을 써서 추론 같은 걸 덧붙여서 어디로 진리를 알아내는 거. 이게 지금 과학의 할 일인데 요거를 해냄에 있어서 뭐라고? 무슨 딱 떨어지는 공식이나 아니면 딱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다 이거. 이런 딱 떨어지는 공식이나 딱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쓰면 뭔가 확 빠르게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뭔가 선생님이 딱 좋은 스킬 하나를 알려줬어. 그럼 문제를 막 100% 맞추게 되는 스킬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쪽 극단으로 가지도 말라. 그다음에 이쪽 극단으로 가지도 말라. 그냥 과학은 뭔데? 팩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멋들어지고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식이나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 애초에. 다음에 정신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터포즈, 끼어든다 정도로 보면 되었고, 포즈는 항상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근데 인터니까 사이에 놓는 거죠. 끼어든다. 뭐 사이에 끼어드냐? 어떠한 관찰 그리고 어떠한 해석, 이 둘 사이에 늘 이것에 대한, 이 관찰과 관찰에 대한 해석 사이에 늘 정신의 작용은 끼게 된다. 그 발생적인 행위는, 과학에서의 그 발생적인 행위는 상상에 추측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과학, 젊은 과학자한테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그다음에 이런 마법 같은 건 없어.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 관찰과 해석 사이에 늘 뭐가 껴드는? 뭔가 정신의 작용이 껴드는. 그냥 이런 일이야. 마법 같은 건 없어. 그냥 늘 열심히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 정신의 일이라는 건 뭐냐? 상상력이고 추측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은,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멋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에 늘 하는 일은 이런 거야. 하고 비록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무엇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미묘한 혹은 더 심오한 방식으로, 뭐의 방식으로? 추론의 방식으로 더 미묘한 혹은 더 심오한 무엇도 사용하지 않아도, 뭐보다 더 미묘하고 뭐보다 더 심오한, 사용될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될 것보다 더 미묘하거나 더 심오한 그런 거를 추론의 방식으로 어떤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말도 지금 뭐예요? 과학의 일상적인 작업이란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팩트만 모으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란하게 멋부리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냥 과학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팩트 모아서 그냥 해야 될 추측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과장하고 뭐하고 젊은 과학자한테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글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과학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이건데, 비록 뭘 사용하지 않아도 더 미묘하거나 막 더 심오한 거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추론이라는 방식으로 뭘 더 미묘하고 심오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근데 어떤 것보다 더 미묘하고 심오한 걸 사용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것보다 더 미묘하고 심오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그다음에 즉 무언가인, 이런 일이 즉 무언가야. 어떤 무언가냐면 포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이해할 능력을 포함하는 함축 의미들을, 그리고 식별할 능력을 포함하는, 뭔가 평행한 것들을 식별할 능력을 포함하는 하고, 이런 무언가인데 결합된 무언가, 뭐랑 결합된? resolute determination, 아주 단호한 결정과 결합하는. 그러니까 뭔가
함축 의미들을 이해하고 비슷비슷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아주 날카로운 결정력까지 결합되어서. 근데 어떤 결정? 속지 않을 결정, 속지 않을 결단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속지 않을 결단. 뭐에 의해서 속지 않을? either A or B니까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속지 않을. 이게 하나가 뭐냐? 증거에 의해서. 실험의 증거에 의해서. 근데 실험인데 어떤 실험? 형편없이 행해지는 실험의 증거에 의해서 혹은 뭔가 끌림에 의해서. 뭐에 끌림? 선호하는 가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설에 대한 끌림에 의해서 뭐하지 않는? 속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뭔가 함축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일상적인 과학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웅적인 업적들, 뭐에? 직접 활동해. 이런 것들은 are seldom 거의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이제 하는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뉘앙스라는 걸 잡아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글은 결국 뭐야? 멋부리지 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과학은 팩트 모아서 해야 될 추측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과학이야.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여기 과학에 무슨 영웅적인 업적들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마무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봐. 여기에 우리가 핑크한 잡을 자리는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뭐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같아. 뭐랑 같아? 저널링과 같아. 그러니까 일기 쓰기, 일지 쓰기와 같아. 뭐에 대해서? 비범한 현상들에 의해서 비범한 현상들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는 것과 같아. 누구에 의한 비범한 현상?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에 의한 비범한 현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의한 그거예요. 일기 쓰기. 그러니까 비범한 현상들에 대해서 일반인이 일기를 쓰는 행위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뭐가 틀렸죠? 한 단어가 잘못됐어요. 완벽하게 잘못된 건 이 단어.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 과시하지 마. 그 다음에 뭔가 영웅적인 업적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뭐야?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건데 뭔가 비범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대의 뉘앙스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일반인이 일기 쓰는 거랑 같아라는 표현은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요게 너무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과학적인 마인드들이라고 하면 이게 정신들인데 정신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과학계의 사람들 한테 줘 힘을 예측할 힘을 줘 미래를 예측할 힘을 줘 뭐에 기반해서? 과거에 기반해서. 2번 뭐라고 판단할 거야? 어? 뭐라고? 네, 상관없어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한다. 과학이라는 게 그런 말 나와서 안 나와서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거는 무관. 네, 3번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특화되어 있어. 뭐에 특화되어 있어? 설명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 비범한 사건들을 더 읽을 필요 있나요?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지금 틀렸어요. 뭐 때문에? 네. 이런 식이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면 과학의 일상적인 일은 포함해. 실행을 포함해. 상식의 실행을 포함해. 상식의 실행을 포함해. 뒷받침되는 뭐에 의해서? 강한 이해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상식의 실행. 위에서 뭐라고 했어? 과학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반복됐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 과학의 본질은 뭐라고? 정신의 작용이고 이게 상상하는 추측의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이 과학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포함한다고? 함축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능력 그리고 뭐 비슷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한 거 필요한 거 아니고
라는 말이 이제 상식의 실행이라는 말하고 맞닿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이해력이면 돼.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실행하면 된다 이거지. 강한 이해면 돼 하고 하면 4번에서 위에 있는 말하고 정확히 똑같은 말들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틀릴 걸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노렸던 것과 틀린 건 없다라는 거. 이 정도로 해주고, 5번에서는 과학의 일상적인지는 달렸어. 뭐에 달렸어? 축적에 달렸어. 과학적 지식의 축적에 달렸어. 더 나아갈까? 아니요. 이거 뭐야? 무관한 이유. 과학적 지식을 축적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과학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본문에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으면. 알겠어?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됐어요? 왜 어렵다 하는지 알겠지? 이 정도면 너무 선을 넘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간에 이 정도의 뉘앙스를 알아내면서 읽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또 행간을 읽으려면 행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면 사실상 내가 봤을 때 뭐 이거 엔간한 선생님들한테 갖다 줘도 풀겠어요, 이런 거를. 나니까 풀 수. 네. 이건 좀 간단하게 나올 것 같고. 자, 해볼까요? 민주주의에서, 민주 잘 봐야 돼.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힘을 가지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말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 다수겠죠? 다수는 행동한다. 타이런트, 뭐예요? 폭군이죠. 폭군들처럼 행동한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점? 네, 부정적인.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게 뭐야? 다수에 의한 횡포. 이게 민주주의의 항상 반대있고 위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지배한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셀프 서빙 진짜 중요한 단어야. 정확하게 우리말로 뭐로 옮길 거냐가 아니라 그 속뜻을 정확하게 딱 본인이 감을 잡고 있어야 돼. 본인한테 유리한, 본인한테 좋을 때, 알겠어? 이렇게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지배해. 그리고는 배제시켜. 뭘로부터? 이렇게 묶어야지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뭐를 배제시켜? 이익은 배제시켜. 누구의 이익은? 소수의 이익은 배제시켜. 뭘로부터 배제시켜? 그냥 고려로부터 배제시켜버려. 즉 각각은 부적절한 형태들의 각각은, 정부의 부적절한 형태들의 각각은 이래. 각각의 부적절한 형태는 차별해. 뭐에 대항, 뭐에 안 좋게, 그 다음에 뭐를 억압해? 다른 집단에 안 좋게 차별을 하고 다른 집단을 억압해. 답을 주다시피 했는데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 민주주의에 지금 적합한 형태야, 부적합한 형태야? 부적합한 형태겠죠. 안 좋은 형태일 거 아니냐. 이 정부의 부적합한 형태들은 뭐 해?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번 더 줬어. 이 각각의 부적합한 형태는 자꾸 다른 집단에 안 좋게 차별을 가하든가 아니면 이 다른 집단을 억압해. 지금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널찍하게는 지금 이런 말이 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다만 조금 디테일을 더 요구한다면 소수의 이익을 아예 배제시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을 대로 간다.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라는 말 선에서 답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횡포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뭐인가요? 자기 이익만 챙긴다 이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익의 다변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어떤 집단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하게. 그럼 뭐 해야 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한 건데, 자기 이익만 다수라고 해서 챙기고 소수는 그냥 개무시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수의 횡포라는 거.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번은 절레절레인데 왜 절레절레야? 반대 논리죠. 정반대 논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정반대 논리예요. 다른 집단의 잠재성들을 뭐야? take into consideration이니까 고려한다는 거죠. 다른 집단의 어떤 잠재성들을 고려해준다? 아니죠. 이건 정반대라고 치면 알겠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답입니다. 이 정도에 걸려든다면 문제를 거의 제대로 못 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연구를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되게 무관한 거고 역사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의 지배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이것도 역시 무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수의 횡포라는 건 정부라는 게 지배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버리는 한 무조건 다수의 횡포는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불성설이 너무나도 세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태워버려. 오래된 선입견들을 많은 조직들에 대한 도대체 뭔 소리냐. 이 무관한 얘기 완전히. 그 다음에 뭐한다? 침해한다. 그 원리를. 그렇죠. 평등한 고려.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라는 원칙을 침해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요 선에서 지금 이거를 또 한 번 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39번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답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삽입 문제와 순서 문제가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이 인스트럭션이 있는 한 적절한 곳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네 군데는 적절하지 않고 한 군데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따르면 정답이라고 밝혀진 곳 외에 또 다른 곳도 적절한 곳일 수는 있다는 뜻이죠. 이대로 가면. 그럼 적절한 곳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라도 그 중에 더 적절한 곳 한 군데만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기는 해요. 근데 나도 결국 답은 찾았으니까 뭐 더 문제 제기는 안 하겠지만 요 자리가 정답인데 요 자리하고 약간 복수 정답의 가능성은 좀 있어요. 1번으로 넣어도 굳이 안 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정도의 근거가 더 있어서 지금 5번으로 한 건데 한번 보죠. 이거 되게 문장이 그냥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글이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뭐에 속해 있지 않냐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게 안 나와 있다는 뜻은 뭐야? 앞에 나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원래 belong은 to 명사를 쓰게 되고 이게 지금 앞 문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봅시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금지당할지도 모른다. 가지고 다니는 걸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걸 완전히 금지당할지도 모른다. 처럼 그 경우처럼 일본에서의 그 경우처럼 이 도쿠가와 막부 아래의 이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하는 게 완전히 금지당할지도 모른다. 그 집단이 뭔 집단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봉건주의의 통치
가 아니네. 이게 주어 동사군요. 이게 통치하다로 쓰였네요. 그러면 봉건주의가 통치하는 곳에서 그 확립은 군사 조직의 확립은 적절히 작동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 조직의 확립은 포즈 놓는다 제시한다 특별한 문제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봉건주의라는 게 뭐냐? feudalism 봉건주의가 뭐냐? 이제 중세 시대를 거의 이제 중세 시대의 정치 체제를 거의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봉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봉건주의가 뭐예요? 제일 아래층에 농노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냐? 평민 그냥 여기에 다 집어넣을게요. 농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냐? 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영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영지의 주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땅들은 전부 다 그 영주의 땅입니다. 전부 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영주의 땅을 농사를 짓는 거고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약간의 자기들이 먹을 것만 빼고는 다 세금으로 바쳐야 돼. 근데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려면 폭동 같은 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 밑에는 전문 무사 계층이 늘 필요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작은 영주 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에 영주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자기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냐? 이 무사계층이 필요하게 돼요.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봉건주의에서는 이런 무사계층을 뭐라고 부르고? 사무라이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럽의 봉건주의에서는 이런 이런 무사들을 뭐라고 불러? 나이트, 기사들이라고 부르죠. 이해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늘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주들 위에 누가 있어? 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체제에서의 지금 뭐라고 했냐? 이런 체제에서의 뭐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했냐? 군사 조직,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 조직의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글이에요. 왜 어렵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에요. 다 초점들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또 한 단위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와. 왕한테 군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왕한테는 군대가 없습니다. 왕한테는 군대가 없어서 이게 나라끼리 전투를 치르려면 결국 왕이 뭐 해야 돼? 영주들을 소집해서 영주들한테 영주들이 데리고 있는 무사들을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세 봉건주의에서 그다음에 근대의 이제 민족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영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지만 군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병들을 영주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을 혁파하고 그다음에 뭐 왕이 자기의 상비군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자신의 상비군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전혀 말이 달라져요. 여러 가지가. 어쨌든 이렇게 당연히 돼 있으니까 이런 체제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얘는 여기에 속해 있어, 얘는 여기에 속해 있어. 얘네들을 데리고 다른 집단하고 전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통일된 집단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지금 이 구조에서 쉽겠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다루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초점들이 지금 다 나갔는데? 계속 해도 되겠어? 수빈이 뭐 덥다고 지금 핑계 대려고? 아니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네? 덥다고 못하는 거, 아프다고 못하는 거, 머리 아파서 못하는 거, 배 아파서 못하는 거, 치과 가야 돼서 못하는 거. 언제 하려고? 더우면 뭐? 아 더우네? 더운데 공부해야지. 아 아프네? 아픈데 공부해야지.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 조직을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들. 오케이? 이 봉건제도의 전사들은 얻어요. 자기네들의 지위를, 삶에서의 지위를 주로 뭘로부터 얻게 되냐? 그들의 소유권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뭐의 소유권? 특정한 값비싼 무기들의 소유권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어떤 무기들? 어려움, 사용하기 어려움, 그리고 요구하는, 뭐를?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봉건주의 하에 지금 이 전사들이라고 하는 계층들은 자기네들의 지위적 전문성을 뭐에서 얻는다? 일단 당연히 사우라비들이잖아요. 사무라이들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전문성이 어디에 있겠어?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일단은 자기네들의 지위를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에서 얻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화 같은 데에도 보면 고대나 중세의 신화 같은 걸 보면 아이템들에 대한 전설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무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무슨 검? 무쌍 찍는 검이 뭐예요? 엑스칼리버 같은 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모든 검 중에 최고의 명검. 이런 전설들이 나오는 게 바로 얘네들이 무기를 소중히 다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얘네들은 자기들의 전문성을 지금 뭐에서 가진다? 무기, 많은 훈련을 통한 무기의 사용과 무기의 소유에서 자기네들의 전문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자신들을 동등한 자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의 동등한 자들? 모든 다른 전사들의 동등한 자들. 장비가 갖춰진, 똑같은 방식으로 장비가 갖춰진. 이게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를 잊지 말았어야 돼요. 여기를 잊지 않으면 이 글은 지금 뭐냐? 왜 중세의 워리어들을 데리고 properly operating 하는 military organization을 못 만드냐를 설명하는 글인데, 얘네들이 다 자기네들이 무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다루고 소유하고 지금 이런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런 무기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실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무기가 갖춰진 다른 워리어들이랑 그냥 자기네들 다 이퀄 관계라고 본다. 이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밀리터리 얼거나이제이션은 수평 관계일까 수직 관계일까? 수직 관계여야 돼요. 완벽한 명령에 의한 상명하복 체계가 완성이 돼야 이게 properly operating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어라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무사들은 지금 다 뭐라고 생각한다? 왜 네가 나보다 높아? 내가 좋은 무기 갖고 있고 내가 뭐 하면 싸움 잘하면 내가 더 높아야지. 혹은 니나 나나 지금 똑같은 거지. 왜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러면 조직이 갖춰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보충 설명을 안 주고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왜 붙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롯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군사 조직이니까 평등한 자들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군.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초반에 뭐라 했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일단은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겠어요? 여기 워리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지당해. 무기 소지가 마치 일본에서처럼 이라고 하면 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지위를 어디에서 얻는다? 특정 무기의 소유와 그 무기 많은 훈련을 통한 사용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무기 소지가 아예 금지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의 지위를 무기에서 얻는다라는 말이랑 그냥 여기에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를 못 가진다 라고 하는 말이랑 딱히 연결돼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하고 연결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번이 이제 더 적절하다는 게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계속 가보면 군대들은 구성된 뭘로 구성된 그러한 전사들로 구성된 군대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임퍼머넌트한 경향이 있어요. 영구적인 근데 임퍼머넌트니까 뭐야? 영구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unarticulated 여서 articulate이 뭐야? 명확한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불명확한 상태로 되게 영구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뭐 하기가 어려워? discipline 뭔가 훈련시키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서 훈련도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원래가 훈육에 가까운 뜻이니까 좀 뭔가 학교 교육에서 지식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군대 같은 조직에서 뭔가 실질적인 군사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됨됨이를 가르치는 게 discipline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명하복의 정신, 군대가 갖춰야 될 충성 이런 거를 훈육시키기가 뭐하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어가. 게다가 그럼 이제 뭐야?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죠. 첫 번째 문제점. 지금 이 봉건주의 하에서 군대를 양성하기 어려운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점. 그들은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바꾸기를. 전쟁 그 자체를 뭘로 바꾸기를? 리추얼. 하나의 의식으로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되는. 뭘로는 덜 설계되는. 이른바 공리주의적 고려사항들을 가지고는 덜 설계되는. 마음속에. 뭐보다는 덜 보존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지위 그들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누구에 대항해서 아웃사이더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는 덜 설계되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별한 지위, 외지인에 대항해서 자기의 특별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음속에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전쟁이 설계되는 것이 더 적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적고 이게 더 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을 지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면 뭐였어?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전사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전쟁이 얘네들은 설계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외부인들에 대항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용도로 그냥 생각을 한다고. 전쟁이라는 거. 왜?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기사인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들어와서 뭐 내가 이걸 잘 해내야 내가 기사로서의 자격을 더 공부해야지. 나의 어떤 명예, 뭔가 내가 뛰어난 기사라는 명예, 막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얘들. 그런 사회들에서는 전쟁 그 자체가 종종 여겨질 것이다. 뭐로서 여겨질 거냐? 독점적 영역으로 여겨질 것이다. 단 하나의 계층의 독점적 영역으로 여겨질 것이다. 자, 이 말.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참여하거나 막 해서 지위를 얻어가는 그런 걸 원치 않아. 지금. 전쟁은 누구만 해야 돼? 자기만 해야 돼. 왜? 자기들만 해서 자기들의 명성이 높아져야 돼요. 이 독점적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답이 5번이 더 어울려요. 여기 봐. 금지라는 말.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 다른 애들은 뭐 된다는 거야? 다 금지당한다는 거. 알겠죠? 자, 이게 1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네들이 무기를 가진 걸로 자기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지라는 뭔가 말 그대로 강제성의 말을 쓸 것까지야 있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되게 독점적인 영역으로 자기네들이 소유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독점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독점은 어떻게 유지되냐? 다른 애들을 못하게 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5번이 가장 강력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싸움은 자기들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무사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또 귀족과의 싸움, 자기들과 귀족과의 싸움들은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고 나데이 법비 단지 뭐 정치적인 작업으로만 여겨질 거야. 혹은 사냥으로 여겨질 거야. 스포츠로 혹은 재미거리로 여겨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그냥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는 들어갈 자리가 지금 이 독점의 영역으로 전쟁이라는 건 독점적으로 자기네들 거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 아예 무기조차 못 가지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연결. 다음. 네? 30번. 정말 새들은 사용한다 이러한 속성을 그냥 나무의 이러한 속성을 뭐로써 사용한다. 그들의 경우에 이 새들의 경우에 그들이 픽업 그들이 집어드는 것은 그들이 뽑아내는 것은 not benign knocking but scrambling sounds not A but B. 그들이 뽑아내는 것은 그들이 골라내는 것은 친절한 똑똑똑 노크가 아니라 뭐다? 뭔가 스크래블링 사운드 뭔가 이렇게 막 탁탁탁탁 이렇게 막 정신없이 긁어대는 그런 소리들이다. 안 나오죠.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발톱들에 의해 만들어진 말틴들이나 아니면 스푸널들의 발톱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막 정신없이 긁어대는 소리를 얘네들은 선택한다. 그 소리들은 들려질 수 있어. 높은 곳에서도 나무에. 그런데 그것은 준다. 새들에게 기회를 도망칠 기회를 준다. 이 말대로라면 새들이 나무에 이러한 속성이라는 속성을 뭘로써 사용한다라고 했고 뒤에 보니까 얘네들이 뽑아드는 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야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야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침입의 소리인 거죠. 이런 소리를 골라낸다 했고 근데 이 소리가 나무 높은 곳에서 들릴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나무의 속성이겠죠. 뭔가 소리를 전달하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런 나무의 속성이 새들한테는 뭘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뭔가 경고음 전달제로서 사용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고 체계, 자기네들의 뭐에 대한 뭔가 둥지 구멍에 대한 경고 체계. 나머지 것들은 지금 별로 뭐 할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을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쉬운 거는 겁나 쉽고 뭔가 좀 선 넘은 것들은 또 너무 선을 넘어서 중간이 좀 없는 좀 그런 상태. 다음. 없어요. 그러면 천연문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요즘에 조금 쉬었다가 천연문 들어가세요.
많은 분을 되게 싫어. 되게 홍수났는데. 아니 어디서 자꾸 나한테 차가운 거야. 내 팔이 한 방울이. 그래가지고 몰라. 야 알면 해줘. 그렇겠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니 왜냐면 안 맵잖아 너. 분명히 아니 콘셉트하자. 따로 먹어. 아 이겼잖아. 아니 매운맛 싫어. 빈속이라고. 아 어차피 토스트 먹고 떡볶이 먹으면 빈속 아니야. 먼저 들어가자 토스트. 아 그럼 마지막으로 떡볶이 먹을게. 아, 근데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남은 스킬 진짜. 아니 나는 저녁에 먹을 거야. 나 저녁까지 먹을 생각으로. 남으면 승준이 주자. 아 뭐래 저녁까지 먹을 거야. 짬 처리하겠다는 뜻이야. 이러지 마. 쓰레기 거잖아. 아니 분명 잘라 했는데 승시간 건데 왜 다리 빼냐. 이거 오래 알아. 아니 근데 뭔가 스킬 잘하는 스킬 아까워. 이 짧은 시간에 아 이거 이 연락 하나만 보고 자야겠다 했는데. 나 한 5분 있다 자야겠다. 5분 쌤 들어오셔. 됐네.
우리 집으로 와서 보는데 너 가방이 바닥에 막 이렇게 덮고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치워줬는데 너가 너가 조금 졸고 있어가지고 내가 치워주는 거를 넣고 와 진짜 너무 와, 야 너 진짜 너 심각해졌네. 진짜 졸고 있었어. 그러니까 졸고 있느라 진짜 별로라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 누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우리 언니가 떼어주고 완전 근데 이 팬은 왕이죠. 나 자는 이제 거 뭐야? 너가 뭐 정상을 해. 내 발. 그렇다니까 이게. 12시 막 1분 2분 아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물 한 번만 더 떠가지고 왔어요. 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가지고 와. 이거 없는 거. 안 써도 이거랑 먹어야겠다. 네, 진짜 완전. 어? 진짜 진짜 너 별점이야. 아니 그 센스. 자기가 숙제하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그래? 숙제는 잘한다.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엄청 해서 그래. 그래서 내 거 하고 왔어요. 거기 중간 문을 열어. 그리고 거기 있지 말고 좀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복도에 에어컨이 좀 세서 열어놓으면 훨씬 나아.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가 공간이 찬바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공간이 넓은 데에 비해서 지금 원래 3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2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 요즘에 더운데 이쪽이 지금 햇볕을 바로 받기 때문에 더 더운 거예요. 요즘에. 안쪽 방이 지금 더 나은데. 우리한테 좋다. 시원하게. 기본적이겠다. 자, 빨리 합시다. 몇 번? 아니, 아. 이게 나는 열기 때문에 더 더워. 지금 이거 기계 열기 때문에. 지 시끄럽다고 그런 거야. 노동현! 몇 번? 355번이요. 촘촘하게 시작해요. 355번. 한 미래학자는 예측한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자꾸 우리가 이제 긴 문장에서 동사하고 이게 타동사야. 근데 전치사가 자꾸 나오는 형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한다. 뭐를 생각한다. 뭐를 예측한다. 뭐를 이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가 감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내가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거. 전치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걸 괄호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에 해당하는 게 왔구나라는 걸 또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자리를 머금고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하냐? 사람들이 감시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 뭐에 의해서? 건강관리 로봇들에 의해서. 그러면 언뜻 보기에 딱 바로 이제 명사 뒤에 대시니까 이거는 뭐야? 아, 어떤 로봇? 명사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또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제공하는 초기 경고 신호들을 제공하는. 리가딩은 뭐에 관한 전치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에 관한? 질병들과 전염병들에 관한. 오는. 우리 쪽으로 오는. 다음. 360. 빨리 말하라고 빨리. 빨리. 360. 짜증이 들어. 아 진짜 나는 정말 더운 걸 진짜
그냥 바깥에 담배 한번 피우고 오면 그냥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야. 그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 담배를 안 피우고 싶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숨을 안 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 있어. 아, by the time 실전 해석에서 이렇게 때. 그럼 이제 그들이 졸업할 때 이렇게 해요. 그들이 졸업할 때. 고등학교로부터 졸업할 때. 오늘날의 학생들은 will have been exposed 일단은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들어갔고 그것을 다시 이제 미래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사실 미래 완료인 거죠. 미래 완료 수동태 이렇게 들어간 건데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라는 것이 지금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완료니까 이걸 미래의 시점으로 미루면 이를테면 3년 뒤면 내가 영어를 마스터했겠지 이런 게 지금 미래 완료예요. 그러니까 마스터한 게 뭐야? 완료시킨 거잖아. 그것의 시점이 종료 시점이 뭐가 되면 미래가 되면 그게 미래 완료라고. 그러니까 이 속도로 내가 여행을 다니면 10년 뒤면 난 세계를 다 여행한 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미래 완료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야? 오늘날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뭐 할 거라고? 노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뭐에 노출이 되어 있어? 더 많은 정보에 노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일 거야. 이미 되어 있다고. 뭐보다 더 많은 정보?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보다 in a lifetime, 일생 동안 그랬던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부모 세대가 전 삶에 거쳐서 그랬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에 이미 그것도 노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출 다 된 상태일 것이다. 노출이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 됐어요? 그 정도로 접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해졌다. 이게 이제 이 문장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죠. 59번. 백 금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장난이야. 19세기에 잉글랜드에서 19세기에 전통적인 개념들은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들은 하이픈 건너뛸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had been changed. 뭐 했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뭐에 의해서? 낭만적인 이거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개념이요. 흔들리지 말고 그냥 딱 완전히 박아놓은 거. 개념에 의해서 뭐라는 사랑이라는 낭만적 개념에 의해서 바뀌었다. 딱히 뭐 실전에서 우리가 완료를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 by라는 녀석이 by 특정 시점 이 말과 완료 표현은 의미상의 호응 관계가 깊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by로 특정 시점을 찍어버리면 어떤 말이 어울리냐면 그 시점쯤이면 이게 다 완료가 되어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 많이 연결이 된다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이 이 시점에 바뀌게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 뭐와 같은 거냐면 동맹, 가문들 간의 동맹, 그 다음에 짝짓기, 근거한 부나 출생에 근거한 짝짓기 혹은 한 준비 어레인지먼트, 배열이라는 뜻과 이 배열에서 조금 확장되면 내가 이렇게 배열해 놨어. 이게 뭐야? 준비해 놨어. 여기까지. 준비. 만들어지는 준비.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들 19세기 이전까지의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들은 가문 간의 필요에 의한 동맹, 결혼에 의한 동맹이죠. 결혼 동맹 이거나 아니면 출생 신부, 출생 성분이나 부유한 순에 맞춘 사람들끼리의 짝짓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가 아니라 부모가 준비해둔 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뀐 시점이 언제다? 19세기다. 뭘로 바뀌었어? 뭐 때문에 바뀌었어?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재밌는 것은
이게 marry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marry 우리가 생각했을 땐 주어가 결혼해 누구랑 결혼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주어가 얘랑 결혼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쓰임도 현대에 나온 거예요. marry의 근본적인 쓰임은 결혼하다가 아니라 결혼시키다 그래요. 결혼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옛날 이 marry라는 단어가 처음에 존재하고 거의 한 1000년 정도는 뭘로 쓰였다는 게 결혼시키다로 쓰였다는 얘기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런 게 지금 언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시키거나 시켜주면 내가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다음 61번 아니 68번 68번 자,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 변화는 이렇게 끊을게요. bring about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초래한다고 합니다. 초래한다. 그럼 요렇게 붙으면서 be brought about이니까 초래되다가 됐고요. 그걸 다시 진행형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초래되고 있다. 그 변화는 초래되고 있어.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접근성에 의해서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주어 동사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떤 접근성? 사람들이 가지는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때문에 선행사로 빠져 있으니까 원래는 뭐겠어? have access t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ccess는 항상 to예요. 어디로의 접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정보 쪽으로 가지는 접근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행동의 변화. 옛날에야 누가 좋다 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샀지. 근데 지금이야 뭐 하나 사려면 뭐해? 그냥 잠깐 하고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 하면 리뷰가 수백 개씩 찾아질 텐데 당연히 옛날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 같은 건 되게 고가잖아요. 그렇죠? 고가고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고객님 저한테 사시면 이거 10% 할인 1000만 원 할인 들어가는데 1억짜리 차인데 1000만 원 할인 들어가는데 그래요? 혹해서 사는 건 옛날에. 지금 뭐 한번 검색만 해보면 지금 뭐 BMW 할인 막 이렇게 치면 저는 1500 할인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거 지금 1500 할인 받았다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 행동이 갈라지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과 휴대폰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 때문입니다. 다음 72번. 자, 쓰나미들은 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우리한테 실전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한테 실전은 이제 뭐예요? 문법 문제 맞추기가 아니라 독해잖아요. 이 독해라는 점에서 수동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선관계에 관한 동사들 이런 것들이 수동이 됐을 때 우리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프리시드라는 단어는 선행한다. 이게 어떻게 쓰냐? 이건 타동사야. 바로 목적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S가 O를 선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S가 O보다 먼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에서 1등으로 가는 건 누구냐? S. 그 다음에 2등으로 가고 있는 게 O.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근데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 수동태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 O, be preceded by S.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씨발 이게 선행하던데 얘가 얘에 의해서 선행을 당하는 건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제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권장사항은 정확하게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괜찮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문장을 보고 이제 좀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떠올리면 얘가 여기로 간 것이고 얘가 여기로 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1번, 2번 관계를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얘가 1로 갔고 얘가 1로 갔으니까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능동의 문장을 떠올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은
노동현 능동이든 수동이든 팩트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얘를 때린 행동이 나는이라고 하면 때린 게 되는 거고 얘는이라고 하면 맞은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얘하고 얘가 뭐 자리가 바뀌고 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결국 S가 얘가 얘를 얘보다 먼저 가고 있다라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 몇 번이었어?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쓰나미는 선행을 당한다. 뭐에 의해서? 그 후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1번이다. 이렇게 딱 잡아야 된다. 얘가 선행한다. 물의 후퇴가 먼저다. 이렇게 했어요. 쓰나미보다 먼저다. 그래서 후퇴인데 멀리로. 멀로부터 멀리로 해안선으로부터 멀리로의 물의 후퇴가 쓰나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콤마 찍고 그런데 그것은 유혹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 선행사가 누구냐고. 물의 후퇴겠죠. 물의 후퇴가 유혹해. 의심하지 않는 해변 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유혹해? 그 노출된 바다의 바닥 위로 유혹을 해. 바로 전에. 뭐 바로 전에? 쓰나미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상식 뭐야? 바닷물이 쫙 빠진다고. 쫙 빠졌던 물이 뭐 하는 거야? 우와 몰려오는 게 쓰나미라고 하는 순간에. 알겠죠? 그러니까 쫙 빠지면 이게 뭐야 하면서 조개나 죽으러 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다. 알겠어? 네. 다음 69번. 그 하락은 뭐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 변화. 다음엔 인이에요. 알겠어? 뭐에 있어서의 증가, 뭐에 있어서의 감소, 뭐에 있어서의 변화. 알겠죠? 그러면 이 북극곰 숫자들에 있어서의 하락은 애트리빗이요. 몇 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감각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애트리빗은 무조건 목적어 다음에 투명사 이것만 쓰고 똑같은 애는 ascribe 똑같이 써요. 똑같이. 이거를 원래 뜻은 O를 N 탓으로 돌린다. 이게 이제 기본 뜻이에요. O를 N에게 돌린다고. O를. 근데 이걸 이제 좀 나쁘게 들리잖아요. 뭐 탓으로 돌린다 하면 좀 나쁘게만 들리니까. 그냥 이걸 나쁘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으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뭐의 원인을 뭐 때문으로 여긴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해주게 된다고. 뭐라고? O를 혹은 O의 원인을 N 때문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수동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목적어 뒤에 뭐가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끊습니다. 목적어에서 끊고 O를 1로 보내고 얘네들이 B, ED가 될 것이고 이걸 그대로 내리거든. 투명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대로요. 얘가 이번에는 여기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려. N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게 될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북극곰의 숫자에 있어서의 하락은 여겨질 수 있다. 하고 뭐 때문으로? 그 손실 때문으로. 뭐의 손실? 바다 얼음의 손실. 뭐 때문에 손실? 그것의 빠른 얇아지는 것 그리고 녹는 것 때문에 바다 얼음의 손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바다 얼음이겠죠. 이 바다 얼음이 빠르게 지금 얇아지고 있고 녹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다 얼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북극곰의 숫자가 뭐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이거? 촘촘해. 아주 촘촘해. 자 1부는 그 차이의 일부는 뭐에 있어서의 차이 또 장수에 있어서의 그 차이의 일부는
근데 차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이의 차이? 종들 사이에 장수에 있어서의 차이의 일부는 이제 동사 나가죠. be ascribed to 바로 나왔네요. 똑같다고 똑같이 하라고. 여겨진다. 뭐 때문으로? 그 정도 때문으로 여겨진다. to which가 정도를 꾸미고 어떤 정도냐면 그놈들이 대량 생산하는 정도. 한두 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거예요. manufacturer. 뭐를 생산해내는 그들 자신의 악시는 뭐야? 산소죠. 악시던트 하면 산화 물질. 안티가 붙었으니까 항산화 물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들 자신의 항산화 물질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정도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종들 간의 장수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뭐 때문이다? 항산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정도 때문이다. 산화가 결국 노화예요. 세포의 산화가 결국 노화라고. 그러니까 항산화가 얼만큼 잘 되냐가 노화 방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음 75번. 자, 동유럽에서 그 붕괴가 공산주의 체제들의 붕괴가 자 이번에는 팔로우예요. 팔로우.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는 프리시드가 나왔잖아요. 얘가 1등, 얘가 2등. 팔로우는 어때? 팔로우가 더 심각하죠.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에 S가 5를 뒤따라간다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얘가 1등이 아니라고. 자리가 주어라고 해. 누가 1등이야?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라는 거야. 수동태가 되더라도 팩트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주어로 가는 거잖아. 얘가 1등이라고. 얘가 1등이야. 오케이? 공산주의 체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가 먼저였고 그 뒤에 뭐가 뒤따른다? 창조. 뭐의 창조? 국가들의 창조. 뭐를 가진 국가들? 다른 구조들을 가진 국가들. 뭐와의 관계에서 종교와 관련해서라고 해야 되냐면 종교와 관련해서 다른 구조들을 가진 국가들의 창조가 뒤따랐다. 뭐가 먼저였고 공산주의 체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뒤따랐다?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구조들을 가진 나라의 창조가 뒤따랐다. 이렇게 돼요. 74번. 잔 애덤스에 따르면 그 현상은 뭔 현상? 안전조치들이 뭐와 같은 안전조치들이냐? 의무적 착용. 뭐의? 안전벨트의 의무적 착용과 같은 안전조치들이 기여한다는 현상. 뭐에 기여한다? 부주의한 운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현상은 may be accounted for. account for. 뭐? 설명하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면 부주의한 운전의 안전조치들이 부주의한 운전에 기여하는 현상은 설명될지도 모른다. 뭐에 의해서? 그 개념에 의해서. 뭐라는 개념에 의해서? 더 큰 느낌이, 더 큰 안전의 느낌이 유혹한다는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뭐 하도록? take risk, 위험을 무릅쓴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한다. 이게 take risk예요. 위험한데 하는 거라고.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도록 유혹한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이 현상이.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보상심리에 관한 내용이 보상심리. 안전해졌으니까 좀 마음껏 달려볼까? 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안전조치가 부주의한 운전을 더 이끌기도 한다.
다음 82번. 82번. 자, 이전에 평창은 자, 요걸 또 봐야 되겠군요. 기존에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서 만든 앞대가리 아웃을 붙여서 만든 동사들이요. 얘네들은 전부 다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가.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붙어요. 목적어가 붙고 일종의 비교 개념이 된다. S가 봐요. 이게 S야. 그리고 얘가 O야.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S와 O가 V를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잘라서 S가 요만큼이 더 O보다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게 돼요.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뭐야? 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게 더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 아웃 동사 O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S가 O보다 더 이게 아웃이라고 보죠. 알겠죠? S가 O보다 더 바깥으로 삐져나왔어. 이걸 하는데 O보다 더 V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지금도 나왔지만 out perform. perform이 뭐야? 수행하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out perform이 뭐야? 더 잘 실행한다. 더 잘 수행한다. 이게 어렵게 말하면 perform이고 쉽게 말하면 하는 거죠, 그냥 수행은. 그러니까 뭐도 outdo라고 하는 애도 목적어보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그다음에 out number 많이 쓰죠. out number 뭐야? S가 O보다 수적으로 더 많다. 이 정도로. 뭐 요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럼 역시 이제 이거를 S가 O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면 O가 S에 의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더 잘함을 당한다.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 직역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좀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대처하면 돼? S가 O보다 더 잘하는데 이렇게 수동태가 돼 있다. 그럼 O가 S한테 압도당한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돌아가서 이전에는 평창은 압도됐어. 오케이? 뭐에 의해서 압도됐어? 캐나다의 밴쿠버와 러시아의 소치에 의해서 압도됐어. 이 문장이 진짜 얼마나 옛날 문장인지 알겠죠? 소치 올림픽이 있었죠. 동계 올림픽이.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었고 다 옛날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쨌든 평창이 얘네들한테 압도됐어. 그 경쟁에서 주최하려는 경쟁, 동계 올림픽을 주최하려는 경쟁에서 그러나 이전에는 압도를 당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평창이 이겼다, 따냈다 그 권리를 주최할 하나를 주최할 이 하나가 뭐냐? 플러스 명사가 항상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2018년에 IOC 총회 덜반에서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덜반에서 있었던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총회의에서 2018년에 이 하나를 개최할 권리를 따냈다. 네. 이전에는 다른 도시들이 더 우세였는데 결국 따냈다 이거지. 또 88 부터 하고 올게요. 88번부터. 우리 수빈이 빨리 해줘야지 안 줄지 자기가. 자, 밀리언이니까 18밀리언이면 1800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완료 수동태죠? 뭐야? 당해 왔다. 희생양이 되어 왔다. 뭐에 의해서? 아이디 절도와 사기에 의해서. 지난 2년에 걸쳐. 그런데 그것이 호스트 해왔다. US 컨슈머들과 비즈니스들에게 more than 100 billion dollars를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단목, 직목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코스트의 사형식을 잘 몰라요. 코스트의 사형식을 잘 모르는데 당연히 명사로 비용인데 동사로 썼을 때 뭔가 목적어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이제 이런 식의 뜻이 돼요. 값을 나가게 한다고. 값을 내게 한다고. 근데 이게 사형식이 되면 IO에게 S가 이 물건이에요. 물건.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물건이 이거 사람한테 이만큼의 돈을 내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내게 한다. 누구에게 얼만큼의 돈을 치르게 한다. 값을 치르게 한다고. 그럼 이게 위치가 가리키는 앞에 선행사는 앞 내용 전체겠죠. 적당한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게 값을 치르게 했어. 미국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에게 10억이니까 100억, 1000억. 1000억 달러 넘는 돈만큼의 값을 치르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디 절도와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이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앞쪽으로 몇 번? 저는 86번, 85번, 85번부터 자 뉴턴은 크레딧 된다. 크레딧 좀 이제 단어 쪽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동사로 썼을 때 크레딧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S가 5를 혹은 5의 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크레딧이 동사일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수동태로 만든 거야. 그럼 요렇게 빠져나가고 be credited with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을 인정받는 거죠. 여기서. 그럼 뉴턴은 인정받습니다. 공을 뭐와 관련해서 공을 인정받아요? determination 결정과 관련해서 뭐의 결정? 그 힘, 뭐의 힘? 중력의 힘, 인력의 힘의 결정과 관련해서 공을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네. 또 창조. 뭐의 창조? calculus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의 창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identification 확인. 뭐의 확인? The mechanics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미케닉 하면 원래는 이제 기계적인이라는 뜻인데 기계적 원리들 이렇게. 기계적 원리라는 게 뭐야? 물리적인 원리입니다. 물리적인 원리니까 태양계의 물리적 운동 원리들의 확인. 이런 세 가지 것에 관련해서 공을 인정받습니다. 뉴턴이 한 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86번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아웃넘버를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바이 뒤쪽 놈이 더 센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 여자들이 더 많아. 남자들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주 언급돼. 갑자기 그게 뭐냐? 가주어. 그럼 대절이 진주어. 그럼 뭐라는 게 자주 언급되냐? 그것이 문제다. 운의 문제다. 그럼 또 가주어, 그 다음에 이게 진주어. 뭐가 운의 문제냐? 뭐인지가. 뭐인지가 한 여자가 남자를 찾느냐 혹은 아니냐. 남자를 찾는지 혹은 아닌지는 운의 문제다. 라는 게 아주 자주 언급된다. 이게 팩트예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여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드문 현상이다 보니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여초 현상이 심한 거냐. 가장 심한 원인으로는 러시아 남자들이 약간 좀 상남자 기질이 좀 있거든요. 추우면 그 추워. 이불 덮자가 아니라 뭐? 남자가? 모두가 가져와. 하고 막 불고 이 새끼들 아주 와 마시고 막 얼음 속으로 뛰어들고 막
이 보드카 때문이라는 설이 약간 정설처럼 좀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독주잖아요. 보드카는 진짜 미친 독주예요. 거의 막 우리 소주가 뭐 10몇 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코올 도수가 보드카 뭐 60도, 70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생 알코올을 몸속에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좀 남자들이 좀 단명한 좀 그런 현상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하는 또 뭔지 전쟁이 워낙 잦은 곳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차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또 이제 러시아에서 뭐 전쟁이 이렇게 많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좀 군사국가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용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돈 버는 용병들이 있다고. 용병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거 하면서 유튜버 하는 놈도 있잖아요. 뭐 이근 대위 뭐 모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국제 용병 단체에 참여하고 그걸 또 이제 멋있게 막 유튜브 올려서 남자애들한테 환호 받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냥 뭐 그 용병 단체 구성원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러시아 애들.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인접한 막 그런 동유럽 애들. 막 이런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남자애들이 약간 호전적인 성향, 그다음에 술 많이 처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남자들이 단명한다. 그런 이제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애들이 결혼 못 하겠으면 아닌가. 남자애들은 결혼 못 하겠으면 러시아로 가면 아주 환대받았어요. 어? 벌써 소강상표가 있다고? 오늘 왜 이렇게 쉬었나?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